이 한 경기를 위해서 이 한 시즌을 달려왔습니다. 미식 축구의 모든 것 All About NFL First and 25 대망의 제54회 슈퍼볼 프리뷰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지만 해설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명절 잘 보내셨어요? 네, 뭐 그런 대로 잘 보냈는데 좀 피곤하긴 하네요. 네, 어쩐지 이제 수염이 평소보다 좀 잘하신 것 같은데. 네, 피곤하긴 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기 전에 일단 슈퍼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 이 프리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슈퍼볼이 무엇인가? 이 슈퍼볼이라는 것은 이 NFL의 챔피언 결정전이죠. 그렇죠. 네,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의 이 월드 시리즈, 그리고 NBA의 NBA 파이널스, 그리고 이제 NHL의 스탠리컵 파이널이랑 이제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단 한 경기, 단판 경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다른 이 스탠리컵 파이널이나 NBA 파이널스, 그리고 이제 월드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7전 4선승제로 이 승자가 가려지는 반면 NFL 슈퍼볼은 단 한 경기만에 이 승패가 가리게 됩니다. 멀리건이 네. 없죠. 네. 한 번 못하면 뭐 땡입니다. 그렇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 스포츠 이벤트다 이런 얘기를 하곤 하는데, 4년마다 열리는 이제 월드컵 그리고 올림픽을 제외하고 나면 이 슈퍼볼에 비견할 만한 이벤트가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정도? 네, 우에파 챔피언십 경기가 단일 경기로서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시청자 수가 가장 많고, 네. 거기에 이어서 이제 슈퍼볼이 2위인데 생각해 보면 슈퍼볼은 대부분의 시청자가 북미 지역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지역에서 많이 안 보잖아요. 네. 그거를 감안한다 그러면 사실 이제 지역적인 어떤 그 집중도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뭐 사실 우에파 챔피언십을 넘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참 그만큼 어마어마한 경기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슈퍼볼이라는 이 이름의 기원, 이거부터 한번 좀 살펴보고 들어갈까요? 네, 사실 이 슈퍼볼의 기원은 이 NFL과 AFL 이 양대 리그로 별도로 운영되던 두 리그의 통합이 이루어지면서 사실 생긴 거죠. 그렇죠. 사실 이제 그 1920년에 NFL이 먼저 설립이 돼서 운영되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여러 이제 경쟁 리그들이 출범했다 도산하고 이걸 반복했었거든요. 네. 근데 1960년에 이번에 이제 슈퍼볼에 오른 캔자스시티 칩스의 오너인 라마 헌트가 AFL을 창설하면서 NFL에 이제 진짜 제대로 된 경쟁자가 나타났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라마 헌트 씨가 이제 스마트했던 게, 대부분의 이제 초기 리그들이 설립했다가 이제 도산하는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리그 운영 초기에 그 적자를 버텨내지 못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네. 거기에 착안해서 NFL 오너들보다 더 부유한 오너들을 섭외하는 데 성공해서 이 상당히 부자들 기반의 리그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NFL과 경쟁을 하면서 리그 운영 초기의 그 적자를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오너들로 이제 리그를 운영을 하면서 NFL에게 제대로 된 이제 라이벌 리그를 이제 운영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NFL이 처음으로 제대로 된 리그가 나오면서 위협을 느꼈고, 두 리그가 같이 운영을 하면서 똑같은 선수들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경쟁이 붙은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AFL이 먼저 NFL에게 양대 리그의 통합을 제안을 했고요. 합병을 제안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NFL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양대 리그가 합병한다라는 것을 이제 1966년에 발표를 했고, 네. 합병 발표 이후에도 어쨌든 자연스러운 합병 과정을 위해서 4년간은 별도로 리그를 운영을 하되 양대 리그의 통합 챔피언은 가리자라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66년 시즌 이후에 양대 리그의 통합 챔피언을 가리는, 네.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제 일명 AFL, NFL 월드 챔피언십 경기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 불리다가 4년 뒤인 1970년부터 이제 완전히 단일 리그로 정규 시즌부터 이제 통합돼서 운영이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완전한 이제 단일 리그 체제의 그 통합 경기를 운영을 했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사실 이제 슈퍼볼이라는 이름이 정식으로 자리 잡게 됐는데, 네. 사실 이제 슈퍼볼 3부터 이제 그 이름을 정식으로 쓰게 됐다고 그래요. 네. 그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슈퍼볼 1, 2는 사실은 AFL, NFL 월드 챔피언십 게임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다가 나중에 이제 소급해서 슈퍼볼 1, 2로 이제 개명이 된 거죠. 네. 그러면서 이게 오늘날까지 쭉 이어와서 올해 이제 열리는 슈퍼볼이 54번째 네. 슈퍼볼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라마 헌트 씨가 이제 이 슈퍼볼이라는 이름을 처음에 지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라마 헌트 씨의 이제 아이들이 가지고 놀던 장난감의 이름이 슈퍼볼이었다 그래요. 그렇죠. 이제 BALL 네. 공인데 이제 거기서 이제
지금 쓰이는 이제 슈퍼볼은 BOWL 사발이라는 네. 그런 이름으로 약간 개명이 된 거죠. 근데 이제 그 과정도 조금 설명을 드려보면 사실 이제 라마헌트 씨가 그 장난스럽게 사실은 처음에 제안을 했다고 하거든요. 네. 본인이 이제 아이들이 가지고 놀던 그 장난감에서 착안해서 이런 이름으로 불리면 좋겠다라고 이제 착안을 했었는데 사실 리그에선 처음에 좋아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라마헌트 씨가 이렇게 제안했다라는 것이 이제 언론에 알려지면서 네. 오히려 팬들이 좋아하고 네. 그것이 이제 그 사실 이제 그 이름이 조금 이제 모멘텀을 얻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제 슈퍼볼 BALL에서 어떻게 BOWL로 갔느냐 이것도 이제 하나의 좀 이제 좀 논란이 있는데 가장 유력한 설은 뭐냐면 사실 이제 모든 스포츠가 그런데 대부분이 우리나라도 그렇고 프로 스포츠는 사실 아마 스포츠가 먼저 생겨서 운영하다가 나중에 이게 프로리그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네. 발전이 되는데 미국도 보면 대부분의 스포츠들이 아마 스포츠, 대학 스포츠에서 먼저 운영이 되다가 나중에 이제 프로 스포츠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풋볼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이제 칼리지 풋볼이 먼저 운영이 되다가 프로 스포츠가 나오게 됐는데 1800년대 이때 이제 한참 미국에서 이제 하던 것이 뭐냐면 1월 1일 뉴 이어스 데이에 그 LA 근교에 있는 파세데나 지역에서 장미 퍼레이드를 했었다고 그래요. 오. 일명 퍼레이드 오브 로즈라는 이제 그 퍼레이드를 했었는데 네. 그 퍼레이드 이후에 칼리지 풋볼의 이제 플레이오프 성격인 로즈볼. 로즈볼이 네. 이제 펼쳐졌었는데 사실 이제 로즈볼의 이름이 퍼레이드 오브 로즈에서 나온 거고 그렇군요. 그 로즈볼이 펼쳐졌던 그 경기장이 사실 그 위에서 보면 좀 이렇게 볼 BOWL 사발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장미 퍼레이드가 진행된 이후에 열리는 경기 그리고 그 경기장이라고 해서 로즈볼이라는 경기장이라는 이름이 먼저 붙여졌고 네. 그 경기장에서 펼쳐지는 경기도 그냥 똑같은 이름으로 로즈볼이라는 이름으로 플레이오프가 이제 치러졌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일명 이제 볼이라는 경기가 플레이오프를 통칭하게 됐고 그래서 지금 아시는 것처럼 이제 칼리지 풋볼에 여러 개의 볼 경기들이 있잖아요. 로즈볼 네. 말고도 뭐 오렌지 볼도 있고 카튼 볼도 있고 그렇죠. 슈거볼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볼 경기들이 플레이오프를 통칭하는 그런 이제 명칭이 됐고 나중에 프로리그가 생기면서 이 라마헌트 씨가 제안한 슈퍼볼 BALL이 대학에서 쓰던 이 플레이오프를 통칭하는 BOWL로 이게 진화했다라는 이런 설이 제일 유력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제 슈퍼볼이라는 이름을 가진 채 이 54번째 대회가 이제 펼쳐지게 됐는데 우승팀에게는 이제 빈스 롬바르디라는 이름의 트로피가 수여가 됩니다. 이 빈스 롬바르디는 예전에 이 그린베이 패커스를 이끌고 슈퍼볼 1, 2를 우승했었던 그렇죠. 이제 명장이잖아요. 그렇죠. 그 감독의 이름을 따서 이제 빈스 롬바르디 트로피라는 이름이 붙여졌고 이 트로피를 놓고 이제 두 팀이 맞대결을 펼치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빈스 롬바디는 이제 NFL을 대표하는 명장 중에 한 명이죠. 네. 그래서 이제 진짜 그 우승 트로피의 이름까지 그분의 이름을 따서 지금 이제 주어지고 있습니다. 네. 슈퍼볼의 이제 역사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슈퍼볼의 이제 일단 최다 우승팀부터 이제 좀 살펴볼까요? 이게 역사를 말씀하시고 싶으신 건가요? 자랑을 하고 싶으신 건가요? 단독 1등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으면 더 좋았겠지만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와 피츠버그 스틸러스가 지금 현재 공동 1위 6번의 우승으로 공동 1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요. 그렇죠. 이제 그 뒤에 뭐 여러 팀들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슈퍼볼에 올라온 여러 팀들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5회 우승한 팀이 두 팀이 있죠. 달라스 카우보이스와 이제 49ers가 네, 여러 팀들 두 네. 팀이 이제 공동 3위죠. 네, 뭐 굳이 뭐 댈러스 카우보이스에 대한 얘기는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린베이 패커스, 뉴욕 자이언츠가 이제 4회 우승이고 네, 덴버 브론코스, 이제 레이더스, 오클랜드와 LA를 합해서 레이더스, 워싱턴 레드스킨스 이 세 팀이 이제 3회 우승의 그런 이제 전력이 있습니다. 네. 이제 나이너스가 이제 슈퍼볼에 올라오면서 이번 슈퍼볼에서 우승을 하게 되면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 그리고 이제 이 피츠버그 스틸러스 이 두 팀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공동 1위로 이제 올라서게 되죠. 네. 근데 최다 진출 횟수를 보면 뉴잉글랜드가 단독 1위예요. 아, 그렇죠. 뉴잉글랜드가 이제 11회로 단독 1위고 네. 달라스 카우보이스, 피츠버그 스틸러스, 덴버 브론코스가 8회로 공동 2위고요. 그다음에 이제 샌프란시스코가 이번에 올라가서 이제 7번째가 됐고 그다음에 뉴욕 자이언츠, 그린베이, 마이애미, 워싱턴, 그다음에 이제 레이더스가 이제 5회씩 진출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많이 우승한 팀, 많이 슈퍼볼에 진출한 팀도 재밌지만 아직까지 슈퍼볼을 우승 못 해본 팀이 12팀이나 돼요. 그렇죠. 총 32개 팀 중에 아직까지 슈퍼볼 우승을 못 해본 팀이 12팀이나 되고
그리고 더 아쉬운 거는 아직까지 슈퍼볼에 진출도 못 해본 팀이 4팀이나 있다. 4팀이 어디냐면 클리블랜드 브라운스, 디트로이트 라이온스, 잭슨빌 제규어스, 그다음에 이제 뭐 나름 신생팀이라고 할 수 있는 휴스턴 텍산스까지 이 4팀이 아직까지 슈퍼볼 무대에 진출 못 하고 있습니다. 텍산스를 제외한 나머지 세 팀은 이제 리그 공인의 좀 약체 팀들인데요. 뭐 사실 제규어스는 의외로 창단 후 초기에는 좀 잘했었어요. 그때 이제 뭐 AFC 챔피언십 경기까지도 가고 뭐 14승 2패로 리그 전체 1위를 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기회는 있었는데 의외로 네. 그러니까 창단한 지 첫 한 10년까지가 상당히 전성기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상당히 좋았었는데 그 후로 지금 이제 좀 안 좋은 그런 성적들을 계속 내고 있죠. 네. 그리고 뭐 라이온스나 브라운스 이런 팀들은 사실은 슈퍼볼 시대 전에는 나름 잘했던 팀들인데 슈퍼볼 시대를 이제 전환된 이후에는 아직까지 이제 우승이나 네. 준우승과는 인연을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패 기록을 갖고 있는 유일한 두 팀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0승 16패. 0승 16패. 네. 그 기록을 가지고 있는 두 팀들이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이 슈퍼볼이라는 이 경기가 미국 내에서 얼마나 대단한 위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제가 좀 찾아봤는데 NRF, 그러니까 내셔널 리틀 페더레이션이라는 이제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에서 이 조사를 했다 그래요. 이번 슈퍼볼, 그러니까 이제 제 54회 슈퍼볼에서 소비자들이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돈이 총 172억 달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로 하면 20조 896억. 그 하루에. 네, 하루에. 엄청난 금액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이 이제 들어가는 그런 경기인데 그 이제 이걸 또 음식으로도 이제 음식 소비량을 또 조사를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네네. 음식 소비량이 추수감사절에 이어서 미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날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음식을 소비하는데 1인당 88.65달러. 거의 한 10만 원 가까이. 그러니까 집에서 경기를 봐도 한 10만 원씩은 뭐 먹고 인당. 노는데 쓰는 거예요. 인당. 그러니까 뭐 4인 가족이 본다 그러면 40만 원 쓰는. 아 그렇죠. 네. 거기다 파티를 한다. 그럼 난리 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이제 TV 틀어놓고 경기만 봐도 10만 원이 나간다. 그러면 직권에 가면 얼마나 될지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찾아봤습니다. 스터벅에 이제 어제 저녁 6시 기준으로 그러니까 스터벅이 이제 티켓을 이제 네, 리세일하는 데잖아요. 그렇죠. 가장 싼 티켓이 563만 8,446원. 이게 제일 싼 티켓인데 경기장 이렇게 둥글게 있잖아요. 그럼 제일 구석탱이 제일 높은 곳, 잘 안 보이는데 거기가 560만 원이 넘어요. 그럼 제일 비싼 데는 얼마냐? 6,483만 2,905원. 6,400만 원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 이제 가격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아마도 이제 슈퍼볼 혹시 표를 구해보려고 노력하셨던 분이 있으시면 아시겠지만 표를 구하기가 힘들어요. 네. 근데 이 표를 구하기가 왜 힘드냐? 이 NFL은 상당히 어쨌든 그 상업적인 성격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돈도 엄청나게 많이 버는 종목인데 이 슈퍼볼 경기 때마다 그 표의 70% 정도는 보통 그 기업들이 먼저 선 확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각종 행사에 먼저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그 리그에서 뭐 각종 이제 스폰서라든지 연계된 그런 어떤 기업들의 행사에 네. 먼저 70%를 할당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 30%의 표를 놓고 일반 대중들이 이제 경쟁을 펼치다 보니 일단 표를 구하기가 어렵고요. 그렇죠. 그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적으니까 표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거죠. 네. 어쨌든 이 6,4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좀 너무 왜냐면 보통 이제 일반 직장인들이 1년 일해 가지고는 이 티켓 사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네. 수입차 한 대 값인데요. 이게 좌석이 올 인클루시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음료, 음식, 뭐 술, 뭐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유럽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그제큐티브 클럽이라고 왜 가가지고 이제 밥 먹으면서 축구 보는 그 시트가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스위트석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부인하고 둘이 가서 봐야겠다. 1억이죠. 아까 6천 몇백만 원이라고 하셨으니까 네. 1억 3천 정도를 뭐 지불할 의향이 있으면 네. 능력이 있으면 가는 거죠. 근데 1억 3천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1억 3천도
아무것도 안 하고 경기만 보는데 1억 3천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네. 뭐 체재비라든지 이동 항공비 이런 게 네. 있으니까 뭐 더 들겠죠. 제가 그래서 이제 숙박비도 잠시 찾아봤어요. 네. 아니 호텔이 3박에 400만 원인 거예요. 어느 정도 수준의 호텔인 거죠? 아 이제 뭐 리츠 뭐 이런 호텔들인데 음, 베드 하나 있는 거. 원베드룸. 네 원베드가 3일에 3박에 400만 원.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사시는 분이 아무것도 안 하고 마이애미까지 걸어가서 아무것도 안 먹고 3박 4일 동안 잠만 자고 경기 보고 오면 제일 싼 그 시트로 해도 1,0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 이제 미국에서는 뭐 정말 1년 중 가장 큰 행사라고 해도 네. 정말 과언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 슈퍼볼이 열리는 그 일요일을 일명 슈퍼 선데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근데 뭐 진짜 슈퍼볼이 열리기 때문에 슈퍼가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면으로 봐서 정말 그 미국 경제에 있어서도 큰 축을 차지하기 때문에 진짜 말 그대로 슈퍼 선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또 하나 이 슈퍼볼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시청률이에요. 아, 그렇죠. 네. 시청률도 제가 또 조사를 해왔는데 이제 미국 국내 기준이죠. 네, 미국 내 기준으로 이제 닐슨 리서치의 이제 조사를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11년 만에 이제 시청자 수가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래요. 지난 시즌에. 작년 슈퍼볼이요? 네. 11년 11년 만에 최저치. 근데 9,820만 명이 시청을 했다 그래요. 네. 거의 이제 1억 명이 조금 안 되게 이제 시청을 한 건데 TV 시청률로 따지면 67%. 이게 11년 만에 최저치랍니다. 네, 네.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이게 67%라고 하면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 드라마? 이제 MBC 드라마 중에 허준 아주 이런 드라마가 60%를 조금 넘었거든요. 네. 그때만 이제 어마어마한 인기였잖아요. 근데 이거를 좀 비교를 하기에 굉장히 애매하니까 미국에서 이제 또 이거랑 비교할 수 있는 이 스포츠, 야구 그리고 농구의 이 결승전 시청률을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지난 이 월드 시리즈 경기의 평균 시청자 수가 1,400만 명이 안 돼요. 한 경기당 평균 시청자가 1,400만 명. 네, 안 돼요. 근데 이제 슈퍼볼은 1억 명이 넘으니까. 그렇죠? 네, 이런 이제 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9,800만 명이니까. 네, 최고 경기는 이제 1억 명이 넘으니까. 그렇죠. 10배 가까이 되는 거죠. 아, 네. 1,400만 명이라고 하셨죠? 1,400만 명이요. 아, 이게 10배까지는 아니고. 네. 뭐 어쨌든 뭐 한 7배 뭐 이쯤 될 것 같은데 그것만 해도 너무 굉장하니까. 그리고 이제 지난 NBA 파이널이 평균 시청자 수가 1,500만이 안 됐고 이제 월드 시리즈 그리고 NBA 파이널 둘 다 시청률이 10%가 안 됐다 그래요. 네. 이게 수요와 공급의 원칙도 있는 것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단판 승부잖아요. 한 번 놓치면 끝이니까. 네. 뭐 월드 시리즈나 뭐 스탠리컵이나 NBA 파이널은 7경기 중에 하나니까 놓쳐도 물론 이제 수입을 한다고 해도 4경기 중에 하나니까 그 놓침의 아쉬움은 덜하겠죠. 네. 어찌됐든 이제 이런 수치들만 놓고 봐도 이제 슈퍼볼이 얼마나 대단한 경기인가, 미국에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경기인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런 지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지표가 되는 것이 바로 광고인데요. 아, 그렇죠. 또 슈퍼볼 광고는 굉장히 좀 재밌기로 유명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광고에 대해서도 잠시 조사를 해봤습니다. 올해 이제 30초 분량의 광고 하나당 560만 달러를 받는다 그래요. 30초에. 60억이 넘는 거죠. 네. 30초에. 근데 이번 슈퍼볼 광고가 좀 특별한 것이 올해 연말에 11월 3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이제 미국 대선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대통령 선거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양당의 이 대표가 광고를 냈다 그래요. 60초짜리. 선거 광고를요. 네. 그래서 이제 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 마이클 블룸버그 전 이 뉴욕 시장이잖아요. 뉴욕 시장, 네. 이 사람의 60초 광고와 현 대통령 이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의 60초짜리 광고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진짜 이제 두 분 다, 두 명의 후보 다 사실 이제 빌리어네어이기 때문에 그렇죠. 최근에 사실 이제 그
뭐 사실 이제 꼭 이제 트럼프 아니더라도 음. 뭐 블룸버그라든지 다른 이제 그 좀 부유한 분들이 많이 이제 출마를 하면서 광고비를 엄청나게 쓰고 있다고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미국 경제를 그걸로 이제 좀 부양시키고 있는 것 같은 음. 모습도 보여주는데 정말 뭐 블룸버그는 뭐 사실 재력이 트럼프보다 더한 그렇죠. 어떤 거부이기 때문에 미국 8번째 부자. 그렇기 때문에 뭐 광고비에 좀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죠. 네. 아니 미국 그 큰 땅덩어리에서 부자가 그렇게 많은데 그 중에 8손가락 안에 꼽힌대요. 네. 네. 뭐 재력과 네. 권력을 다 갖겠다는 뭐 어찌됐든 이제 이 광고비만 해도 정말 어마어마한데 이 광고를 내는 기업들도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명단을 잠깐 갖고 왔는데 앞서 이제 이 두 대통령 후보를 포함해서 아우디, 버드라이트 셀처, 버드와이저 이게 한 이 그룹에서 한 회사죠. 네, 한 회사에서 이제 3-4개씩의 광고를 때리고 치토스, 코카콜라, 도리토스, 펩시, 뭐 하인즈, 그리고 현대, 기아 뭐 이런 그룹들 다 맞아요, 있고요. 뭐 화장품에서 올레이, 그다음에 이 뭐 플랜터스 그 이제 믹스업 하는 회사죠. 우리나라에 이제 먹어본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뭐 그런 회사들 스니커즈, 뭐 소다스트림, 그다음에 뭐 타이드, 저희 맨날 나오는 이제 세제 그 광고랑 뭐 토요타, 뭐 터키시 에어라인, 버라이즌 뭐 이런 어마어마한 회사들이 광고를 때린다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단순히 광고를 그냥 이렇게 뭐 스팟을 사서 그냥 평소에 틀던 광고를 트는 것이 아니라 아니죠. 이날을 위해서 별도로 광고를 제작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제작료만 해도 엄청난 게 금액이 들어가는데 그걸 또 이제 스팟을 여러 개를 사서 이렇게 틀다 네. 보니까 진짜 이 하루에 천문학적인 돈을 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제가 이제 슈퍼볼을 보면서 기억나는 광고들이 몇 개가 있는데 아마도 이게 아까 말씀하신 그 회사들 중에 버드와이서 광고였던 것 같은데 버드와이서가 이제 그 말이 이제 썰매를 끄는 광고를 많이 하잖아요. 네. 마차를 끌고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언젠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얼룩말이 나와서 리플레이 부스에 들어가서 이게 리플레이를 보고 나와서 판정을 하는 이런 광고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심판들을 보통 이제 얼룩말이라고 부르잖아요. 지브라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옷이 이제 그렇죠. 얼룩말 무늬 옷을 입으니까. 그래서 이제 현지에서도 이제 심판들을 이제 그 일명 지브라라고 이제 부르는데 진짜 말 그대로 얼룩말이 네. 리플레이 부스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판정을 하거나 이런 광고도 있었고 뭐 코카콜라는 사실 뭐 진짜 뭐 곰돌이만이 아니라 정말 유명인들을 많이 써서 정말 재밌는 광고들 많이 썼던 그런 광고들이 생각납니다. 혹시 뭐 기억에 남는 광고 있으세요? 저도 좀 인상 깊었던 게 지난 시즌에 ASMR 뭐 이런 게 굉장히 유행했었잖아요. 네. 그때 이 미켈런 맥주에서 ASMR을 이제 소재로 한 광고를 냈었어요. 네. 네. 이제 뚜껑 따고 그다음에 어. 이제 뭐 바닥 긋고 막 이런 소리들. 굉장히 맥주 땡기는 그런 광고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이제 그 단순히 그날 슈퍼볼 경기 때만 상영이 되는 게 아니라 화제성이 있다 그러면 이제 네. 나중에 바이럴로 계속 도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기업들이 진짜 뭐 슈퍼볼 광고에 아낌없이 투자를 하는 네. 이런 양상이 있고요. 최근에 보면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내 기업들도 이제 여기 이제 뛰어들어서 현대 기아차라든지 네. LG전자 같은 기업들도 최근에 이제 광고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게 상당히 뭐 저희 한국 사람들이 볼 때는 좀 기쁜 일이죠. 네. 근데 이제 NFL 이제 슈퍼볼 광고 역사상 가장 이제 유명한 광고 중에 하나가 뭐냐면 1984년 이제 슈퍼볼 18, 네. 슈퍼볼 18 때 그때 이제 애플 컴퓨터가 맥킨토시. 그 광고가 사실 이제 여러 차례 이제 뭐 지금 뭐 유튜브에 찾아봐도 나오는데 배그의 어떤 그 트랙스타 옷을 착용한 그 여성분이 큰 망치를 들고 나와서 이제 대형 스크린에 던지면서 이제 대형 스크린 시대는 끝났다. 네. 맥킨토시가 출시된다. 그래서 이제 애플 컴퓨터가 이제 PC 시장에 네. 퍼스널 컴퓨터 시장에 뛰어들었던 그 광고 그게 상당히 이제 어떤 기념비적인 광고로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광고는 심지어 영화 감독 리들리 스캇이 제작했었다고 할 정도로 상당히 진짜 그 애플이 그 본인들의 신사업과 이 슈퍼볼이라는 지금 거대한 그런 어떤 기념비적인 그런 이벤트에 접목시켜서 네. PC 시장에 진출하는 그런 거를 알렸던 그런 그 광고도 있었습니다. 네. 앱등이로서 이제 애플 뽕이 굉장히 좀 차네요. 네. 뭐 하여튼 뭐 그래서 엄청나게 그 뭐 슈퍼볼 광고 시장이 크다라는 게 이제 뭐 재미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슈퍼볼이 어느 정도 위상이냐 아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단순히 이제 어떤 그 풋볼을 넘어서 네. 미국에서는
대형 이벤트, 그러니까 어떤 최고의 이벤트의 대명사 합격이 돼 있죠. 그래서 네. 이제 다른 종목들, 다른 행사들에서도 대표성을 띠는 그런 행사를 이끌어서 뭐뭐뭐의 슈퍼볼이다 이렇게 많이 일컫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네스카 그 자동차 레이스 있잖아요. 거기서도 이제 가장 큰 이벤트가 데이토나 500 이 행사인데 이제 데이토나 500 이 레이스를 일명 이제 슈퍼볼 오브 네스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WWF 이제는 이제 뭐 WWE라고 하지만 됐죠. 레슬매니아 혹시 보시나요? 레슬매니아도 어릴 때 많이 봤죠. 슈퍼볼 오브 레슬링이라고 불릴 정도로 어떤 그 가장 메인 이벤트의 대표성을 띠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이벤트의 대명사로 지금 이제 슈퍼볼이 자리 잡아 있죠. 네, 그만큼 좀 어마어마한 그런 이제 단일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재밌는 기록도 하나 말씀드리면 혹시 이제 그 2002년 월드컵 때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슈퍼볼 우승한 도시에 네. 이듬해 출생률이 엄청나게 증가한다고 그래요. 아, 저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 갔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그 월드컵 베이비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그런 광고가 실제로 있었어요. 이게 어떤 광고가 있었냐면 몇 년도 시애틀 출생, 네. 몇 년도 보스턴 출생. 그래서 애기들 쭉 보여주면서 그 출생 연도가 뭐냐면 그 전년도에 슈퍼볼 우승한 팀에서 태어난 애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어쨌든 그 미국에서는 출생률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2002년도에는 보스턴의 출생률이 꽤 올라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이제 그때가 이제 2001년 시즌에 뉴잉글랜드가 첫 번째 슈퍼볼을 우승했던 그때이기 때문에 네. 뭐 지금은 이제 슈퍼볼 이기는 게 너무 익숙해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이제 첫 슈퍼볼 우승이기 때문에 뭐 사실 보스턴 뉴잉글랜드 지역 시민들이 상당히 뭐 기뻐하셨었겠죠. 네. 당시 이제 그 2001년도에 9.11 사태가 터지면서 이제 이 페이트리어츠라는 이름을 가진 팀이 우승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뭔가 그 고향이 되는 그런 느낌도 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제가 그 2002년 이 슈퍼볼을 얘기를 하니까 생각이 났는데 그때부터 이 슈퍼볼이 펼쳐진 날짜가 바뀌었습니다. 네. 1월에서 2월로 넘어갔죠. 그렇죠. 이제 9.11 때문에 이제 중간에 정규 시즌을 한 주 쉬면서 그 전까지는 1월 마지막 주에 이제 마지막 주 일요일, 네. 1월 마지막 주 일요일에 슈퍼볼이 펼쳐졌었는데 그 시즌을 시작으로 이제 2월 첫째 주 일요일에 이제 슈퍼볼이 펼쳐지게 됐죠. 네. 네. 한 주씩 늦춰져서 이제 풋볼 시즌 2월 달까지 넘어가는 그런 이벤트가 됐습니다. 네, 갑자기 이제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지금까지 이제 이 슈퍼볼이 얼마나 대단한가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이제 조금씩 경기 쪽으로 다가가서 경기와 관련된 이벤트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싶어요. 네. 네, 먼저 이제 이 슈퍼볼을 여는 노래 바로 이제 내셔널 앤썸이 되겠는데요. 그렇죠. 국가 제창이죠. 네, 이 미국의 국가를 제창을 하는 게 정말 그 도시에서도 굉장히 이름난 그 도시 출신의 가수들이 많이 와서 노래를 부르잖아요. 이번 슈퍼볼에서는 이제 데미 로바토라고 하는 이제 가수가 국가를 제창을 한다고 하는데 굉장히 특이한 것이 이 가수의 어머니가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치어리더 출신 그 컨트리 가수라 그래요. 네네, 저도 들었습니다. 네. 뭐 독특한 이력인데 뭐 명문 구단에서 활동을 하셨었네요. 네, 어찌됐든 이제 이 데미 로바토라는 가수가 국가 제창을 한다고 하고요. 예전에 이제 이런 주제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얘기를 나눴었던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그 뭐 국가 제창이 누구였느냐 뭐 이런 거죠. 네,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한번 다시 적어 왔었거든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뽑는 이제 슈퍼볼 최고의 이 내셔널 앤썸. 첫 번째는 이제 2004년도에 비욘세. 비욘세 훌륭했죠.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2002년도 앞서 이제 저희가 얘기를 했었던 2002년도 그때 당시에 이제 머라이어 캐리가 나와가지고 국가를 불렀었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게 저의 이제 두 번째 픽이고 세 번째가 이제 이집만 위원의 페이보릿. 네, 페이보릿. 네, 1991년도 이 템파에서 불렀던 그렇죠. 이 휘트니 휴스턴의 이제 내셔널 앤썸이 되겠습니다. 그때도 이제 좀 배경을 말씀드리면 그때가 이제 그 미국이 이제 걸프 전쟁을 치를 때인데 그래서 이제 또 한참 이제 미국이 이제 애국심을 고취할 그때인데 휘트니 휴스턴이 그 성조기 문양의 옷을 입고 나와서 그 애국가 제창을 하는데 추리닝 입고 나왔죠. 그렇죠.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성조기 디자인에 상당히 감동적이었고 너무 정말 열창을 해줘서 사실 이제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미국 사람이 아님에도 뽕이 찬다 그러죠. 너무 좀 이렇게 와닿더라라는 거였는데 사실 이제 뒤늦게 한 얘기지만 립싱크였어요?
그게 사실 이제 NBC에서 사전에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한 거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정도로 심혈을 기울였다는 얘기인데 네. 뭐 립싱크를 했던 뭐 사전 녹음을 했던지 간에 그 듣고 있으면 정말 되게 이 전율이 올 정도로 너무 잘 불러서 아,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어찌됐든 이제 데미 로바토라는 가수가 이제 54회 슈퍼볼에 이제 국가 제창을 하겠고요. 하프타임 쇼. 아, 저는 사실 이 라인업이 굉장히 좀 실망스러웠어요. 올해 네, 올해 이제 이 하프타임 쇼의 라인업이 제일로, 그러니까 제니퍼 로페즈랑 샤키라인데 조금 무게감이 좀 떨어지지 않나. 물론 이제 이번에 이제 슈퍼볼이 펼쳐지는 도시가 마이애미다 보니 라틴 쪽을 좀 겨냥을 해서 이 둘을 이 선정을 한 것 같은데.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게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근데 사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도 같은데 NFL이 작년 시즌에 이제 그 저희가 이제 같이 그 중계가 아니라 뭐죠? 그 중간에 이제 분석센터 들어갔을 분석센터 때 할 때 이제 그때 누가 나왔었냐면 마룬 5가 나왔었잖아요.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랬어요. 누가 나와도 지난 시즌보단 나을 거다. 근데 실제로 NFL에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NFL에서 그 공연 후에 그 섭외 1순위로 타진하던 대상은 사실 BTS라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BTS가 그 무대에 섰다라고 그러면 사실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상당히 좀 감격스러웠을 것 같은데 그게 아쉽게는 성사가 안 됐다고 합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실제로 그 미국에서 이제 스포츠 에이전시라는 분한테 들은 얘기로 실제로 BTS한테 여러 차례 이제 러브콜이 갔는데 NFL에서 연락을 여러 차례 했는데 뭐 일정의 문제도 있고 가격 문제도 있고 이게 협상이 잘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쉽게 이번에는 그 무대에 못 오르게 됐는데 뭐 이 페이스대로라 그러면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이슈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 이제 올해까지 활동을 하고 이제 BTS가 군대를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이슈가 있군요. 네. 아쉽네요. 네, 군대를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멤버들이 근데 군대에 이제 함께 가려고 동반 입대를 좀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요. 그렇군요. 네. 한꺼번에 갔다가 한꺼번에 돌아와서 다시 활동을 하는 이런 건가요?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어찌됐든 이제 군대를 가게 되면 당분간은 좀 어렵지 않을까. 왜냐면 어제였죠. 어제 이제 그 그래미 어워즈에 나와가지고 이제 공연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은 당분간 이제 올 시즌이 지나고 나면 좀 보기 힘들지 않을까. 적어도 NFL 무대에서는. 아쉽네요. 사실 그 저는 이제 BTS를 섭외한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좀 이렇게 좀 되게 신났었거든요. 네. 한국 사람이 그 무대에 서나. 근데 뭐 참 아쉽네요. 조만간 기회가 있을까 했는데 그것도 안 된다라고 그러면 참 아쉽네요. 네. 근데 제가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 BTS가 왜 이렇게 글로벌리 성공을 했을까라는 거를 저 나름대로 고민을 했었는데 제 나름대로는 답을 찾은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를 오늘은 좀 그렇고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면 좀 제 생각을 한번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다음에 한번 들어보기로 하고요. 다시 이제 돌아가서 제니퍼 로페즈와 이제 샤키라가 이제 하프타임 쇼를 하게 되는데 사실 이 두 분의 나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니퍼 로페즈가 69년생. 그러니까 이제 만으로 50살이고요. 샤키라가 77년생입니다. 만 42세. 탐 브레이디하고 동갑이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한참 때죠. 네. 네? 탐 브레이디하고 동갑이니까 한참 때죠. 아니 탐 브레이디 올 시즌 보셨잖아요. 그런 말씀이 나오세요? 네. 뭐 어찌됐든 이제 조금 이제 나이도 나이인데 이 두 사람이 음악적으로 이제 음반이나 싱글이나 이런 쪽에서 좀 성공을 거뒀던 지가 여러 해가 좀 지났기 때문에 그쵸. 사실상 이제 전성기에서는 조금 멀어져 있지 않나. 왜냐면 이제 제니퍼 로페즈 같은 경우는 이 사업가로서 굉장히 이제 주가를 한참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사실상 이제 가수로서 좀 활동이 조금 이 한풀 꺾였다라고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네, 뭐 제가 뭐 그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뭐 논할 정도로 제가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제가 뭐 평을 할 수는 없고요. 다만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기대했던 정도의 어떤 그 네임 브랜드가 있는 지금 현재 그런 가수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 해프타임 공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아는 거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제 1990년대 이전까지는 이렇게 뭐 팝스타들이 출동하지는 않았었거든요. 이제 뭐 대학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학 경기 때 보통 해프타임 때 보면 대학 밴드들 있잖아요. 대학 밴드들이 이제 마칭 밴드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마치 이게 뭐 이렇게 그 행진을 하면서 이제 밴드를 공연하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슈퍼볼도 사실 1990년 이전까지는 주로 이제 대학 마칭 밴드 공연이 주를 이뤘었어요. 근데 이제 90년대 초반부터 이제 팝스타를 쓰기 시작해서 조금 더 이제 그 슈퍼볼의 인기를 부흥시키려는 노력을 했었는데, 네. 근데 그걸 이제 가장 기폭제화된 거는 1992년 시즌 이후에 이제 93년 슈퍼볼에서 마이클 잭슨이 이제 해프타임 쇼를 장식하면서부터였거든요. 네. 그때 이제 힐 더 월드라는 그 노래로 상당히 공연을 했던 게 너무 인상적이었는데 네. 저는 그 공연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승한 팀이 누구다? 근데 이제 달라스 카우보이스가 이제 90년대 3번 우승을 할 때 첫 번째 슈퍼볼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인상이 깊게 남아 있습니다. 네. 그때부터 힐더 월드를 들으시면서 이제 마음의 힐링을 하셨군요. 그쵸, 많이 힐링됐고 그 공연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팝스타들이 이제 최고의 팝스타들이 해프타임을 장식하는 것이 이제 주를 이뤘었는데 그때 이제 등장했던 스타들 그 후로 등장했던 스타들 몇몇만 봐도 사실 이제 뭐 대단합니다. 보이스 투 맨,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브리트니 스피어스, U2, 롤링스톤스, 마돈나, 뭐 최근에 이제 뭐 비욘세, 브루노 마스, 뭐 콜드플레이, 레이디 가가 그리고 작년에 이제 마룬 5까지 대단한 이제 스타들이 많이 해프타임을 장식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조금 의외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이제 마이클 잭슨의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이제 또 생각이 난 건데 마이클 잭슨의 여동생, 제넷 잭슨. 마이클 잭슨의 여동생이 자넷 잭슨이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저스틴 팀벌레이크랑 같이 나와가지고 사고를 한번 쳤잖아요. 대형 사고를. 그때는 이제 뉴잉글랜드가 우승할 때요. 네. 근데 이제 그 사실 유튜브에 보면 아직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제 저스틴 팀벌레이크가 공연 이제 막판에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자넷 잭슨의 이제 의상을 좀 뜯어낸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는데 원래는 제가 뭐 이게 확실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원래는 그렇게까지 이제 노출이 되지 않는 선에서 어떻게 이제 미리 합의가 되어 있었던 그런 퍼포먼스였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그게 아니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이 사건을 그 일명 월드러브 멜펑션, 그러니까 의상 사고다라고 일컫고는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의심을 하죠. 서로 이게 미리 합의하고 이렇게 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뭐 김민준 아나운서 오히려 이제 반대로 뭐 다른 게 준비돼 있었다라는 얘기네요. 자넷 잭슨이 의도한 것이 아니었나. 왜냐면 이제 저스틴 팀벌레이크가 뛰는 것처럼 됐지만 근데 그게 이제 약속된 대로 흘러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진정한 피해자는 저스틴 팀벌레이크가 아니었나라는 얘기가 있긴 하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부터 이제 사실 NFL이 좀 당황해서 슈퍼볼에 이제 초청하는 이제 밴드나 이런 이제 음악 장르를 조금 보수적으로 가져갔다고 해요. 그리고 라이브를 안 돌린다 그래요. 약간 이제 딜레이 라이브라고 하죠. 한 1, 2분 정도 이제 딜레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조금은 이제 실망스러운 하프타임 쇼 라인업인데 그래도 작년보단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해봤습니다. 뭐 서프라이즈 손님이 없을까요?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난 이 슈퍼볼 때 이 스펀지밥의 제작자가 이제 돌아가셔서 이게 추모의 형식으로 이제 그 스폰지밥 주제가를 부른다 그랬었는데 전주만 나오고 말았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이제 그때 그 중계하면서 김민준 아나운서 그 설명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네. 그냥 언제 나오나 기다리고 있다가 딱 나옵니다 그랬는데 전주하고 갑자기 트래비스 스캇이 딱 나오죠. 랩을 딱 하는데 와 사람 미치겠더라고요 진짜. 근데 저는 올해는 뭔가 좀 서프라이즈 게스트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저희가 이제 할 거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뭐 어찌됐든 이제 하프타임 쇼는 제니퍼 로페즈와 이제 샤키라가 진행을 하겠고요.